9월 8일 어제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게 LTV가 기존에 60에서 0으로 바뀌었어요.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LTV가 0이기 때문에 담보대출 비율이 빵이다. 그리고 신탁대출도 신탁회사한테는 LTV를 더 주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신탁대출도 안 나온다. 그러면 유주택자, 우리 빌라를 늘려가시는 분들 안에서는 이제 주택에서 대출을 받는 거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희망이 안 보인다 라고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하는데, 우리의 할 일은 항상 불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에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지금은 입찰을 하러 고양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생분들이 입찰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저는 교육생분들 안 가는 곳으로 다른 물건으로 입찰을 하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차에서 켠 이유가 엄청난 규제가 그제 9월 7일 대책 나오면서 월세 현금흐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얍삽하게 정책을 발표를 하는 거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순서가 있다면 그게 더 먼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책에 대한 분석과 판단은 저보다 현명한 분들이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선 9월 7일 대책을 살펴보면 교육생분들 중에서도 지방 빌라 월세로 늘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시던 대로 개인 대출이랑 사업자 대출 똑같이 나오니까 하시면 되는데, 더 관심이 있는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3개 지역. 수도권에서는 이제 무주택자는 대출이 LTV가 40% 되긴 하는데, 무주택자들보다는 유주택자 기존에 투자하시던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유주택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유주택자는 수도권 주택은 대출이 안 된다. 어제도 교육생분들 중에 입찰에 가신 분 그거 모르고 매매사업자는 혹시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가신 분도 계셨다가 좀 허탕을 치신 분도 계셨던 것 같고, 한 분 질문을 주신 분이 그래도 신탁대출로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이번 규제는 정확히 말하면 LTV 규제예요. 담보대출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 사업자 중에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는 가능했는데 9월 7일 이후에 적용은 9월 8일 어제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게 LTV가 기존에 60에서 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LTV가 0이기 때문에 담보대출 비율이 빵이다. 그리고 신탁대출도 신탁이라고 특별한 기관이어서 신탁회사한테는 LTV를 더 주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신탁대출도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주택자, 우리 빌라를 늘려가시는 분들 안에서는 이제 주택에서 대출을 받는 거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희망이 안 보인다 라고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하는데, 우리의 할 일은 항상 불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6월 27일 규제 됐을 때, 그때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규제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면 실마리를 좀 찾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8년도 9.13 대책 때 그때 임대사업자가 규제가 되면서 지금하고 비슷하게 대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한 2달 뒤쯤에 매매사업자는 규제가 안 돼서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받았어요. 매매사업자는 왜 규제가 안 됐냐면, 매매사업자는 예쁘니까 너는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매매사업자 존재 자체를 정부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매매사업자를 80%로 18년도 하반기에서 19년도 한 여름까지는 다 매매사업자로 암암리에 대출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는 아마 매매사업자 여기서까지 얘기를 했던 거고, 매매사업자도 영원히 대출을 받았던 게 아니고, 그때가 19년도 가을쯤에 매매사업자가 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인지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매매사업자도 규제가 된 거죠. 그랬더니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개인 대출도 당연히 안 됐고,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대출이 그때도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정부와 투자자의 이 대립이라기보단, 그러다가 또 나온 게 뭐냐면 사업자 대출이에요. 주택을 사업자 대출로 받은 거예요. 이게 구분을 좀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업자라고 하면 다 똑같은 사업자 아니냐?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업자 종류가 임대사업자랑 매매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19년도 하반기에 암암리의 우회라는 단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편법이라는 단어보다는 우회라는 단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활용을 했던 것이 일반 사업자, 그 일반 사업자 중에 가장 내기 간편한 사업자가 통신사업자란 말이에요. 그 통신사업자를 갖고 주택을 대출을 암암리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출 역시 연말 때 20년도 넘어가면서 그것도 결국에 막히긴 했죠. 그 다음에도 나온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규제가 또 강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제가 추후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통신사업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통신사업자 대출이 나오면서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은 좀 드렸지만, 이 사업자 대출을 누가 찾아낸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출을 찾아낸 건 결국에 은행이란 말이에요. 은행은 대출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부동산 주택 규제해야지, 대출을 막아야지 하면은 우리 같은 투자자만 불편하다기보다 그걸로 먹고 사시는 이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생태계가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은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행도 매출을 낼 수 있는 대출 상품이 결국에 막혔다라고 하면 은행도 머리를 쓸 거잖아요. 아마 1금융 계시는 현업 담당자 분들은 이 얘기는 잘 모를 거예요. 1금융은 조금 더 과감한 행동을 하기가 조심스럽다 보니까 2금융 일부 은행 일부 지점에서 그런 상품들이 나왔다가 통신사업자 대출은 금방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왜 대출 규제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제가 대출 규제가 터지자마자 왜 오늘 입찰을 가려고 하냐면, 말씀드린 거에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희망이 사라졌네 라는 생각보다는 희망이 오히려 더 생겼구나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세력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기도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 규제 9월 7일 대책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사업자 대출의 LTV가, 사업자 대출도 좀 구체적으로 쓰면 그냥 사업자가 아니고 주택 임대 사업자랑 주택 매매 사업자가 규제가 된 거예요. LTV가 0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수당 2,000원. 네, 선생님. 지금 수원에 왔는데, 네. 근데 사람 많지 않은데 부동산에서 매매가 1억 5천인데 월세는 천에 한 5, 60이라는 거예요. 방 3개짜리가? 예. 그래서 천에 5, 60은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너무 시세보다 튀는 얘기를 부동산이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보다. 그럴 때 항상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 매물 있는지 물어봐요. 천에 50짜리 방 3개짜리 지금 볼 수 있는 게 있는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있대요, 그게? 아니, 그거는 뭐지, 아까 매매로 봤어요. 1억 5천짜리. 알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입찰하고 또 얘기해줘요. 예. 네, 저도 입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7일 대책에 나온 거를 좀 살펴보면, 임대사업자 대출하고 매매사업자 대출이 LTV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잔머리를 써보면, 세상에 사업자가 임대사업자랑 매매사업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은 편법 아닌 우회적인 대출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그 대출이 된다는 건 아니니까 저는 어느 부분에서는 월세 현금 흐름 투자를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의 희망을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수도권의 모든 부동산이 대출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택만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으로
월세 현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주택 말고도 대출이 나오는 물건은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대출이 지금도 나온다. 우리는 주택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입찰 가는 거는 주택을 입찰 가는 거거든요. 거의 30%대까지 떨어진 물건이어서 큰 하자도 없는 물건인데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경쟁자가 또 많을 가능성이 있어서 입찰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필 또 그저께 규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택 시장은 당연히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0%대의 최저가로 입찰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이 물건은 너무 저렴해 가지고 아마 제가 낙찰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분명히 큰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람들이 심리와 행동들이 굉장히 위축이 된 이 상황을 어쩌면 나한테 이 규제, 9월 7일 규제라는 두려움이 넘치는 이 시장 안에서 행동을 하면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입찰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규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깨끗한 빌라인데 30%대에 사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머리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가서 직접 입찰을 하고 분위기를 시청자분들한테 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강이님의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낙찰 됐어요? 네네. 몇 명 들어왔어요? 안독이. 대출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거 뭐 네. 감정가가 높아서 아마 쓴 가격의 80%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했어요. 보고 한 네. 10분 정도? 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잘 파고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